한 왕조가 무너지고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는 역사의 거대한 전환기. 여러분, 한 사람이 어떻게 몰락하는 왕국과 떠오르는 왕국, 이 두 나라 모두에서 핵심 인물이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해볼 인물은 바로 고려의 마지막과 조선의 시작, 그 격동의 시대를 관통하며 두 왕조의 주춧돌이 되었던 사람, 성성린입니다. 이 사진 속 풍경 정말 삭막하죠? 어쩌면 고려가 무너지고 조선이 세워지던 그 시대가 꼭 이랬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 혼돈의 한복판에서 성성린이라는 인물이 역사의 무대 위로 걸어 나옵니다. 자, 그럼 이 성성린이라는 인물,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의 어린 시절부터 한번 따라가 보시죠. 어떻게 고려 조정에서 그렇게 빨리 주목받는 별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이 연표를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1338년 개성에서 태어나서요, 만 3살에 첫 관직에 임명돼요. 물론 이건 가문의 영향이었지만 그의 진짜 실력은 곧바로 드러납니다. 만 17세에 과거 예비시험에 합격하고 불과 2년 뒤인 만 19세에 본시험까지 통과하면서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해내죠. 그야말로 천재의 등장이었습니다. 그의 비범한 재능은 당대 최고의 학자,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국가대표 석학이라 할 수 있는 이재현의 눈에 띄게 됩니다. 이재현은 성성린을 딱 보고는 나라의 역사를 기록하는 아주 중요한 일을 맡길 정도로 그를 믿었죠. 이건 그냥 좋은 직장을 얻은 게 아니에요. 사실상 차세대 리더로 공식 인증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영웅의 이야기가 그렇듯 그의 길도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이제 그를 단련시킨 시련의 시간으로 들어가 보죠. 이 시련이 없었다면 훗날의 그도 없었을 겁니다. 당시에 말이죠, 신돈이라는 승려가 있었는데 왕의 신임을 등에 업고 그야말로 무서부리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어요. 모두가 그 앞에서 머리를 조아렸지만 성성린은 달랐습니다. 꼿꼿했죠. 그리고 그 대가는 역시나 혹독했습니다. 결국 만 30세라는 젊은 나이에 신돈에게 밉보여서 아주 먼 지방으로 쫓겨나고 맙니다. 10년이 흘러서 만 40세가 되던 해 그에게 정말 일생일대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왜구가 수도 개성 바로 코앞까지 쳐들어온 거예요. 이건 나라가 망하기 직전의 상황이었죠. 군의 부사령관 격인 조전원수로서 그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서게 됩니다. 다른 장수들이 모두 다리를 건너서 안전하게 방어하자고 할 때 성성린이 외친 말이 바로 이겁니다. 다리를 등지고 죽기 살기로 싸우자. 무슨 뜻일까요? 우리에겐 돌아갈 곳이 없다. 여기서 끝장을 보자는 거죠. 일부러 퇴로를 막아버려서 병사들의 투지를 극한까지 끌어올린 겁니다. 정말 대단한 심리전이었고 이 전략은 그대로 적중해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자, 이렇게 나라를 구한 영웅에게 과연 어떤 보상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놀랍게도 상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정치적인 모함에 휘말려서 머나먼 하만으로 유배를 가게 돼요. 이게 바로 고려 말의 현실이었습니다. 공을 세워도 줄을 잘못 서면 하루아침에 버림받는 거죠. 하지만 역사는 그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온갖 풍파를 겪은 성성린은 이제 새로운 시대, 조선의 건국이라는 거대한 무대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그는 그냥 살아남은 게 아니었어요. 새 시대를 직접 설계한 건축가에 가까웠죠. 그는 이성계와 손을 잡고 새 나라를 만드는데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예를 들면 당시 나라를 좀먹던 부패한 토지 제도를 뜯어 고쳤고 또 굶주리는 백성을 위해 의창이라는 걸 만들자고 앞장섰죠. 이런 엄청난 공로를 인정받아서 조선 건국의 1등 공신이 됩니다. 이건 새 왕조의 VIP 중에서도 VVIP가 됐다는 뜻입니다. 여러 공원 중에서도 이 의창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이야 당연하게 들릴지 몰라도 당시에 흉년이 들면 백성들이 굶어 죽는 건 그냥 자연재해처럼 여겨졌거든요. 그런데 성성린은 아니다,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 정책 하나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렸을까요? 자, 조선이 건국되고 나서 그의 역할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그는 이제 새 나라의 든든한 어른, 존경받는 원로 재상으로 자리매김합니다. 태조 이성계, 정종, 태종,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세종대왕까지 무려 4명의 왕을 연달아 섬깁니다. 여러분, 왕이 한 번 바뀔 때마다 정권이 바뀌고 피바람이 부는 게 역사잖아요. 그런데 성격도 다다른 4명의 왕에게 모두 신뢰를 얻었다는 건 정말 그의 정치력과 균형 감각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의 진가가 드러난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어요. 바로 왕자의 난 이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아들 태종에게 상처받은 아버지 태조가 다 버리고 고향으로 휙 떠나버렸잖아요. 이 부자 사이의 팽팽한 갈등을 누가 해결하겠어요? 그때 나선 사람이 바로 성성린입니다. 태조의 오랜 친구이자 태종이 존경하는 어른으로서 이 둘 사이를 중재해서 화해시킨 거죠. 자칫하면 왕실이 쪼개질 뻔한 위기를 막아낸 겁니다. 정치적인 모습 말고 그의 인간적인 면을 볼 수 있는 이야기도 있어요. 만 59세 때 연로하신 어머님이 위독해지셨을 때 그는 정말 모든 걸 내려놓고 간절하게 기도를 올렸다고 해요. 그의 효심이 하늘에 닿았던 걸까요? 어머니가 기적처럼 회복했다는 이 일화는 그가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며 살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자, 이제 그의 긴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그가 우리에게 남긴 것이 무엇인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가 죽은 뒤에 나라에서 문경이라는 시호를 내립니다. 이게 뭐냐면 일종의 최종평가 같은 거예요. 문은 학문이 뛰어났다는 뜻이고 경은 삶이 의로웠다는 뜻입니다. 그의 인생 전체가 이 두 글자로 완벽하게 설명되는 거죠. 그는 평생을 검소하게 살면서 자기 재산을 불리지 않았고요. 혼란 속에서도 늘 침착한 리더십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뛰어난 정치가인 동시에 시와 글씨에도 능한 예술가이기도 했죠. 그렇게 85년의 파란만장한 삶을 살고 1423년에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고려에서 조선으로 이 격동의 시대를 온몸으로 살아낸 성성린, 그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자신의 원칙을 굳건히 지키면서 동시에 시대의 큰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을까? 어쩌면 한 시대의 끝과 새로운 시작을 모두 꿰뚫어본 그의 삶 속에 그 힌트가 숨어 있지 않을까요?